이번 시간에는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굽힘 하중 또는 비틀림을 받고 있을 때 그때 그 재료의 단면에서 임의 축에 대한 거리의 제곱 곱하기 단면적으로 나타내는 모멘트입니다. 그리고 이 단면 2차 모멘트는 관성 모멘트라고도 합니다. 자, 이 그림 우리 앞에서 단면 1차 모멘트 공부할 때 보셨던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먼저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X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이 축이 X축입니다. 이 축에 대한 이 단면의 그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IX는 여기에서 거리의 제곱 곱하기 단면적으로 나타내는 모멘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X축으로부터 이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 Y1이죠. 예, 이거의 제곱 곱하기 미소 면적 해서 이 미소 면적 전체에 대해서 거리의 제곱 곱하기 해서 나타낸 이 값을 우리가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전체 면적은 역시 A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미소 면적들을 전체 합한 값이 바로 이 전체 면적 A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식을 역시 마찬가지로 서메이션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인테그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의 제곱 곱하기 미소 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거리의 4제곱, 그쵸? 네, 길이의 4제곱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다음,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Y축이죠? 그럼 이 Y축에서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는 각각 X1, X2 이렇게 해서 XN까지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의 제곱 곱하기 미소 면적 해서 전체를 다 합한 값이 바로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적분기호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평행축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평행축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도심을 지나는 X축과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알면 도심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단면에서 기하학적인 중심 그리고 두께가 균일하고 질량이 균일한 그러한 그 물체의 경우에는 바로 무게 중심점이 도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도심을 지나는 X축과 Y축에 대한 여기가 지금 도심인데요. 이 도심을 지나는 X축과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알고 있으면 그 축과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게 임의의 거리만큼 떨어진 뭐예요? X축과 평행하게 임의의 거리만큼 떨어진 Y 바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Y 바만큼 떨어진 이 X 프라임 축에 대한 그리고 또 뭐예요? X 바만큼 떨어진 Y 프라임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평행축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구해 볼게요. 자, X 프라임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가 여기에서 뭡니까? Y1이죠. 그러니까 Y1의 제곱 dA가 됩니다. 그런데 이 Y1 값은 뭐예요? Y 바 그렇죠? X 프라임 축에서 도심 축까지의 거리가 Y 바예요. 자, 여기에서 이 Y 바 값하고 뭐예요? 도심축에서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를 y로 놨을 때 이 두 값을 합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y1 대신에 y바 플러스 y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각각에 대해서 또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의 y바는 또 상수니까 적분기호 앞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 인테그랄 YDA라고 하는 이 값은 바로 뭐냐 하면은요.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값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도심축인데 이 도심축으로부터 미소면적까지의 거리 Y잖아요. 예, 바로 이 거리 곱하기 미소면적 한 것을 적분한 값. 이게 도심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ix 프라임은요 남는 게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1이 있죠. 이렇게요. 예. 1 값을 갖다가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니까 그대로 어떻게 되나요? y 바의 제곱에 a가 됩니다. 이 값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값은 0이 되니까 이 전체 값이 0이 되죠. 그렇죠? 예, 남는 값은 이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바로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잖아요. 예,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는 식으로 이 식을 변경하면은 또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식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세로축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Y'축에서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를 x1으로 놨어요. 그런데 이 x1 값은 바로 x바와 x의 합입니다. 그렇죠? x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심축에 대한 뭐예요?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바라고 하는 것은 평행하게 떨어져 있는 이 y 프라임 축으로부터 도심축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x바는 역시 상수니까 적분기호 앞으로 빠져나왔어요. 자, 해놓고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값이 또 뭐예요?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뭐예요? 바로 Y축이죠. Y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x 곱하기 미소면적 한 것을 단면적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면 1차 모멘트가 되고 역시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값은 뭐예요? 앞에서도 했습니다만은 바로 여기에 이제 또 1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a가 되겠죠. 예, 그래서 x바의 제곱에 a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전체 값은 뭐가 돼요? 이게 0이 되겠죠. 예. 그리고 남는 것은 뒤에 이 부분인데 이건 뭐예요? 바로 도심축 y축에 대한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IY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식으로부터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y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두 식을 반드시 꼭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런 그 단면의 형상에서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실 때요, 바로 이 식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를 직접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사각형에서 도심을 지나는 X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X와 IY를 구하래요. 네, 사각형이네요. 그렇죠? 자, 이 사각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자는 것이죠. 뭐예요? 도심축에 대한 거예요. 이제 도심축 여기 전 가운데가 되겠죠? 예, X축과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요, 미소 면적을 이렇게 이제 잡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때는 미소 면적을 이렇게 D8로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먼저 X축과 Y축,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평행축의 정리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X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x 프라임 쭉, 그렇죠? 이 사각형의 밑변을 지나는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먼저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를 이제 y라 하고요. 그 미소 면적의 그 높이를 dy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요, ix 프라임, x 프라임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 y죠. y제곱의 dA1. 이 면적이 이제 dA1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dA1 값은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 폭이 지금 b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b 곱하기 뭐가 되나요? d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b는 뭐예요? 이거는 이 단면의 폭이죠.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고 y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y의 세제곱이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0에서 h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분의 bh의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뭐예요? 0이 되죠. 0이 y에 대입을 하면 역시 0이 되니까는요. 자, 그래서 그 결과식은 3분의 bh의 세제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y 프라임 축에 대한 y 프라임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y 프라임 축으로부터 이 미소 면적을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냐면 이제 x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x의 제곱 곱하기 이 면적, 이 미소 면적을 dA2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dA2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요. dA2 값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h, 이 높이가 h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면적은 h 곱하기 뭐가 돼요? dx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dx요. 이게 dx잖아요. 그래서 그 값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적분을 하게 되면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h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3분의 x의 세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0에서 b까지죠. 그렇죠? 상한이 b잖아요. 이거 이제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x 대신에 b를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h의 b의 세제곱이 되고 마찬가지로 0을 대입을 하면 역시 0이 되니까 그렇죠? 남는 것은 3분의 hb의 세제곱만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x 프라임, y 프라임 축으로부터 x, y 축까지의 거리를 각각 이제 y 바와 x 바로 놨어요. 도심축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x 프라임 축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y 바, 그렇죠? 그리고 y 프라임 축에서 도심축까지의 거리가 이제 x 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이 값들을 보면은 y 바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h가 되죠. 그 다음에 x 바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 가운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이 b니까 2분의 b가 되죠. 그래서 평행축의 정리에서 ix는 바로 앞에서 했던 식입니다. 대입을 할게요. x 프라임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죠. 이거 마이너스 y 바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분의 h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h의 제곱 곱하기 a는 뭐예요? 전체 면적이잖아요. 전체 면적 어떻게 해요? 이 면적은 b 곱하기 h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결과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12분의 bh의 세제곱이에요. 아주 중요한 식이죠. 우리가 이제 굽힘이라든가 뭐 이런 비틀림이라든가 이런 응력을 해석을 할 때 이런 사각형이 나오게 되면은요. 사각형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x축에 대한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의 세제곱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에는요. y축에 대한 이 도심축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 볼게요. 역시 평행축의 정리에서요. 자, y 프라임은 뭐예요? 3분의 hb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대로 3분의 hb의 세제곱 마이너스 뭐예요? x 바 뭐예요? y 프라임으로부터 도심축까지의 거리예요. 이 길이가 b니까 정 가운데 2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b의 제곱 곱하기 역시 면적은 BH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12분의 HB의 세제곱입니다.
예, 그래서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12분의 bh의 세제곱.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12분의 h 뭐예요?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삼각형에서 도심을 지나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x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삼각형 단면이에요. 예, 이런 삼각형 단면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뭐예요? 여기가 도심 위치죠. 예, 도심축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이 도심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삼각형에서요. 이 삼각형의 높이가 지금 h거든요. 바로 3분의 1h가 되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B 대 H는 이런 식을 갖는데 이건 뭐예요? 이 얘기는 이 큰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작은 삼각형이 서로 닮은 꼴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례식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밑변과 높이의 그 비율은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그 비율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B 대 H는 여기에서 이 길이를 얼마로 놨어요? x1으로 놨거든요. 그러니까 x1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전체 높이 h에서 y를 뺀 값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놨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에서 x1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요. 이 밑변을 통과하는 x 프라임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인테그랄 y제곱 dA 이 식이잖아요. 기본식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dA 값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여기에요. 이 면적이죠. 그렇죠? 예, 이 면적은 어떻게 돼요? x1 곱하기 dy가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x1 곱하기 dy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x1 값을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x1 값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식이 x 프라임 축에 대한 그 단면 2차 모멘트가 12분의 bh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직접 한번 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적분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심의 위치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3분의 1의 위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행축 정리로 해서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면 됩니다. 자, 기본식이죠. 앞에서 했던 겁니다. 자, ix 프라임 12분의 bh의 세제곱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y바의 제곱 뭐예요? x 프라임 축에서 도심축까지의 거리 3분의 1의 h. 예, 그러니까는 3분의 h의 제곱 곱하기 뭐예요? 이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bh. 이게 면적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예, 이게 이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게 되면은 결과식이 36분의 bh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예, 이 역시 삼각형 단면에서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중요한 식이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그 원에 대한 이런 원형 단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r입니다. 지름은 d이고요. 자, 이때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서로 대칭이죠. 예, 도심축 x축과 y축이 서로 같은 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때 x축으로부터 미소 면적은요, y만큼 떨어진 곳이고요. 바로 이 부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호도법에서 여러분들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요, 이 미소 면적의 위치는요, 바로 여기에서 알파 각만큼 간 곳에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d 알파 각만큼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가요? 이 호의 길이는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바로 반지름 곱하기 바로 이 사이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RD 알파가 된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이 D 알파 값은 라디안 값입니다. 예, 각도의 도가 아니고요. 라디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사인 알파는 R분의 Y에서 뭐예요? 바로 이 삼각형입니다. 예, 이 삼각형에서요. 사인 알파는 여기가 뭐예요? 이게요. 높이가 되잖아요. 이게 높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예, 빗변이 바로 뭐가 돼요? 얘가 되는데 이거는 반지름 값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R분의 이제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나요? Y 값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값이. 그래서 R분의 Y에서 Y 값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Y는 R의 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RD 알파 값이에요. 이거는 미소 길이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코사인 알파는 어디에서요? 자, 여기에서예요. 예. 이게 이제 직선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높이가 되니까 빗변이 여기가 되고요. 밑변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알파는 빗변이 RD 알파예요. 그래서 RD 알파분의 이 길이가 뭐예요? 바로 미소 길이 DY가 되잖아요.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이제 DY 값은 어떻게 되나요? R 코사인 알파의 D 알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미소 면적 DA 값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미소 면적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자, 요 길이가 지금 R 코사인 알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배의 R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dy 값을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dy는 여기에서 R 코사인 알파의 d 알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2r의 제곱에 코사인 알파의 제곱 d 알파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심축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 볼게요. 자, 0에서 r까지. 네, 뭐예요? 0에서 r까지. 반지름이 r이라고 그랬잖아요. 0에서 r까지 y제곱 미소 면적까지의 거리가 y입니다. y제곱에 dA 바로 이 미소 면적을 이제 곱해 주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자, 위쪽으로도 가지만 또 아래쪽으로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0에서 r까지 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라디안 값으로 표시를 했어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래요. 예. 자, 그럼 이 2분의 파이가 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알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바로 뭐예요? 90도만큼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식에서 90도가 되는 값은 바로 뭐가 되나요?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 위치는 바로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곳까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이제 y제곱 dA 이 값을 이제 다시 쓰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y는 r 사인 알파였잖아요. 그러니까는 y제곱이니까 r제곱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da는요. 여기서 구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니까는요. 여기서 2가 있네요. 그러니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r제곱, r의 4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남는 건 뭐예요? 사인 알파의 제곱과 코사인 알파의 제곱만 남았네요. 자, 이 값은 뭐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요. 2분의 1의 사인 2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죠. 대입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2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다시 이 식을 이제 또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4분의 1이 있으니까 4가 이제 서로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그렇죠? 여기 4하고 여기 4하고. 그래서 이제 R 4제곱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남아요? 사인 2알파의 제곱만 남게 되죠. 자, 그런데요.
사인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은요, 코사인 값으로 이렇게 이제 이 값하고 서로 같은 값이 돼요.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또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인 2알파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또 2를 해서 코사인 여기에서는 4알파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점에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요, 코사인 어떤 n알파, 예, 코사인 뭐 2알파가 됐든 코사인 4알파가 됐든요, 그랬을 때 이 값은 이 값을 적분한 값은 바로 n분의 1의 사인 n알파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분의 1은 또 이제 적분기호 앞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부분을 이제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1이니까 여기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알파만 남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4알파를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가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사인 값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4니까 뭐가 돼요? 4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n 대신에 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4알파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사인 4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0에서 이제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요,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해요. 그럼 2분의 파이가 되고요. 0을 대입하면 역시 0이니까는요, 예,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그 다음에 4분의 사인 4알파에서요, 알파 대신에 이제 뭘 대입하는 겁니까? 2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가 대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2하고 여기 4하고 약분이 돼서 여기가 2만 남아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사인 2파이만 남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사인 2파이 값이라는 것은 어떤 값입니까? 우리가 사인 곡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0도예요. 여기가 180도고요. 여기가 이제 360도예요. 파이는 뭐예요? 파이라디안은 180도잖아요. 그렇죠? 180도예요. 그러면 2파이라디안은 뭐가 됩니까? 360도예요. 바로 이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체 값이 뭐가 되나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 파이 r의 4제곱이 돼요. 자, 그런데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인가요? r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d 값이잖아요. 예. 그래서 r 대신에 이제 2분의 d를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64분의 파이 d의 4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암기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 원형 단면에서의 도심축에 대한 x축 또는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의 4제곱이 됩니다. 아주 많이 활용하는 식이 되죠. 예, 그래서요, 이 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렇게 가운데에 속이 빈, 구멍이 뚫린 이러한 그 관 형태의 단면에서의 그 단면 2차 모멘트 IX, IY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IX하고 IY 값은 서로 같습니다. 예, 같은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구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단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단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서요, 그 구멍에 대한, 속이 빈 그 단면 부분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을 구해서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요, 지름이 D2인 원형 단면에서의 단면 2차 모멘트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64분의 파이 D2의 4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작은 원, 구멍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64분의 파이 D1의 4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면 2차 모멘트 IX, IY 값은요, 큰 원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에서 그 구멍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러한 그 단면에서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때는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전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구멍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을 구해서
그 값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